세상에 이럴 수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는 10초 안에 사망합니다. 우리 세포는 사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미생물의 의지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일부분 아닌가? 미생물이라니? 이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세포의 일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인 생명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십니까? 자, 먼저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작은 구조체들이 세포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곧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으로 아데노신 3인산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생산하여 세포의 다양한 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 호흡이라 명명되며 글루코스와 산소의 산화를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복잡한 일련의 반응들로 구성됩니다. 흥미롭게도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과거에는 독립적인 생명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고유의 유전 정보는 엄격히 모계를 통해 전달되며 이는 과학자들이 인류의 진화적 경로를 추적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변이는 다양한 대사성 및 퇴행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근육 약화, 신경계 장애,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한 에너지 공장을 넘어서 세포 내 호모스타시스와 질병 발생 메커니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기초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신약 개발 및 질병 치료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미생물이었다가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으로 들어온 방법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내공생설, 엔도심바이오틱 티어리입니다. 이 이론은 약 15억 년 전 초기 단세포 유카리오테 세포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작은 원핵생물을 흡수하거나 포획했다고 제안합니다. 이 원핵생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미토콘드리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획된 원핵생물은 유카리오테 세포 내에서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원핵생물은 세포의 필수적인 ATP를 생성하는 역할을 맡았고 반대로 세포는 원핵생물에게 보호와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공고해졌으며 원핵생물은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생명체로서의 기능 대부분을 상실하고 현재의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했습니다. 내공생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만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DNA가 원핵생물의 DNA와 유사하다는 점은 이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DNA를 복제하고 자신만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의 원핵생물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공생설은 생명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의 발달에 필수적인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생관계의 형성은 생명체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세포 복제 시에 같이 복제되는 걸까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복제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이는 세포 생물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미토콘드리아 역시 그 안에서 자체적인 복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DNA를 가지고 있으며 이 DNA는 세포 분열 시 자체 복제를 진행합니다. 이 복제 과정은 세포의 핵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복제된 미토콘드리아 DNA는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로 분화되어 결국 세포 내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세포질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배되어 각각의 딸 세포에 고르게 분포됩니다. 이는 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과정의 조절은 세포의 에너지 상태와 세포 분열의 정확한 타이밍에 의존합니다. 결론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복제와 분배는 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은 생명 유지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세포의 DNA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차피 같은 DNA인데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mtDNA가 세포의 핵 DNA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은 정말 흥미로운 과학적 의문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와 핵 사이에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핵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핵 DNA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변화하면 핵 DNA가 발현하는 단백질의 종류나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핵 DNA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응성 산소종 ROS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ROS는 세포의 핵 DNA에 손상을 주어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가 직접적으로 핵 DNA의 염기 서열을 변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토콘드리아의 상태와 기능이 세포 내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적인 세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의 일부이며 세포의 에너지 대사, 세포의 생존 및 사멸 결정, 그리고 질병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DNA와 핵 DNA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는 생명과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